네, 이제 일전에 다른 섹터보다 조선업을 공부하면 이제 특히 더 유익한 이유를 가리켜서 이제 역사 공부도 할 수 있고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카타르가 이제 국내 조선사들한테 2년 전 선가로 계약하자고 으름장을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 생각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좀 놀라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최근에 카타르는 국내 조선사들한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선가를 이제 2년 전 가격으로 다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00억까지 상승한 선가를 2년 전 가격인 1,800억 원으로 이제 낮춰서 계약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뉴스만 보고 나면 현재 발주를 하는 카타르는 갑이고 이제 국내 조선사들은 을이기 때문에 자칫 이제 최근에 오게 될 이제 호황 사이클에 맞물려서 이제 싼 가격에 수주를 하면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를 못 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뭐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제 현 시점만 놓고 봤을 때 카타르는 과연 국내 조선사들을 상대로 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현재 카타르가 이 국내 조선사들한테 갑질을 하고 있지만 또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제 결국에 그들의 바람대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게 오늘 내용의 결론인데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 카타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 1994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BBC 방송에 자금을 지원해서 이 중동 지역의 뉴스 전문 방송사인 이 BBC 아랍이라는 방송국을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송사는 그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중단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BBC가 보도한 내용들에는 이걸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조차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도 보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는 뭐 편집권이라는 이제 순화된 표현을 썼지만 자기네들에 대한 어떤 불리한 기사들도 나오다 보니까는 당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보도 검열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고 그 바람에 BBC는 더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 합작 방송을 포기하고 방송국 사업도 결국에 접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BBC 아랍 방송 사업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사들인 전문 장비들도 있을 텐데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팽당한 BBC 아랍은 카타르의 국왕이 인수를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알자지라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알자지라라는 뜻은 알은 정관사이고요. 자지라는 이 아랍어로 반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자지라 방송국은 아랍반도,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방송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당시 카타르 국왕이 이 방송국을 인수를 할 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 보도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허용해 줬습니다. 이 언론의 자유라는 게 좀 말이 어렵지만은 쉽게 말해서 우리들은 사우디처럼 검열하는 거 없이 그리고 이제 금기어 같은 거 없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보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뭔가 고발하는 걸 좋아하는 기자나 어떤 이슈를 디테일하게 취재하는 걸 좋아하는 기자들한테는 엄청나게 안성맞춤이 방송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월급도 많이 주니까 알자지라 방송국은 단기간에 아랍권을 대표하는 이 방송사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들은 실제로 어떤 내용들을 보도를 했을까요?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아랍 왕실 그리고 이제 왕족들의 타락한 소비 문화, 뭐 부패, 향락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 왕족들의 유흥에 엄청난 돈을 탕진하고 또 어떤 공사를 맡기고 나서 뒤로 리베이트를 받는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캐서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랍권 왕족들 입장에서 볼 때 이 방송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없애버리고 싶은 방송사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알자지라 방송국이 이 왕족만 깐 게 아니라 심지어 미국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민간인들도 이제 무차별로 같이 공격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이거는 당시 언론에 보도가 안 됐지만은 알자지라는 이런 것들도 필터링 없이 인터뷰를 보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열받아서 얼마 뒤에 알자지라 바그다드 사무실을 폭격하면서 방송국을 폐쇄시켜 버리는데 지금이야 우리가 뭐 SNS를 통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관련 사실들을 접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뉴스라는 건 강대국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들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결국에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결국에 알자지라 인지도는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알자지라의 존재감이 극도로 부각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빌라덴의 9.11 테러 모의 영상을 알자지라 방송이 독점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알자지라 방송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마이웨이 식으로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제 대부분의 방송국들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 그러니까 광고주와 방송국의 어떤 갑을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알자지라 방송국은 카타르 국왕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불편한 기사를 낸다고 해서 전화로 광고를 끊어버리는 그런 협박 전화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 사우디나 이스라엘, 바레인 같은 나라들은 알자지라와 그를 인수한 카타르를 단단히 벼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몇 년 전에 카타르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꼬투리 건수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수니파인 이 카타르 왕실이 시아파인 이란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게 보도가 된 것이죠. 이 수니파와 시아파가 서로 극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지만,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카타르와 같은 이 수니파 국가들인 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을 포함한 총 아랍 7개 국가들은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들 국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비리를 폭로한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수니파가 같은 수니파를 왕따를 시킨 것이죠. 따라서 단교 선언 이후에 카타르는 이들 국가의 영해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육로 루트도 다 막히게 됩니다. 보시는 건 그 카타르의 지도인데요. 카타르는 일반적으로 이 경기도 정도의 작은 영토를 가진 국가로 보시는 것처럼 좀 확대해서 보면 3면이 바다이고 육로로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왼쪽에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른쪽에는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하늘길, 바닷길, 그러니까 육로 다 막아버리니까는 이들 루트로 들어오던 생필품도 공급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하면 카타르가 이 방송국을 포기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계획은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니파와 원수 관계인 시아파 국가 이란이 엄청난 숫자의 수송기를 동원해서 이 바다를 통해서 카타르에게 생필품을 무상으로 공급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카타르 옆이 바로 이란이죠. 그러니까 이란과 척을 지고 있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화가 더 나는데, 그래서 2018년에는 심지어 보시는 것처럼 이 카타르와의 국경에다가 운하를 건설하고 거기에다가 원전 폐기물 저장소를 건설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 운하를 판다는 거는 카타르가 육지로 못 나오게 하고 아예 이런 식으로 섬나라로 만들어서 고립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사우디도 막무가내는 아니었고 화해를 위한 조건을 내걸었는데, 일단 저 눈에 걸리적거리는 이 알자지라 방송을 없애버리고 이란과 단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카타르는 사우디의 요구에 어떻게 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바로 거부를 해버립니다. 현재 카타르의 국왕은 그 1980년생, 그러니까 만으로 42살이고요. 그 다음에 빈살만,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 통치자죠. 85년생이니까 만 37세입니다. 그러니까 두 지도자가 아직 젊다 보니까는 현재는 서로 힘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카타르는 한술 더 떠서 이 원수 관계인 이란과 이 천연가스 해저 유전을 추가 개발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배경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영상의 주제인 카타르가 국내 조선사의 2년 전 선가로 계약하자고 으름장을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약 4년 만에 카타르와 다시금 영공 통과도 허용을 하고 국경도 개방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다시금 잘 지내기로 화해를 했기 때문에 해제를 한 게 아니라 사우디가 아쉬워서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실제로 방금 살펴본 이 사우디가 요청한 그 13개 조건 중에 카타르가 이행하고 있는 조건은 단 한 개도 없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한 가지는 이 사우디가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한들 현재는 카타르가 그 손을 잡을 생각이 없고, 당분간은 이란과 계속해서 천연가스 유전 개발을 통해서 이 천연가스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우디가 영공 해제 조건을 발표한 이후에도 카타르는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서 이란과 천연가스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현재 카타르는 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더불어서 몇 안 되는 엄청난 이윤을 챙기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단순히 200~300억 깎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이 후동 중화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이 LNG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국내 조선사들을 무시하고 이 천연가스 운반 시장에서 파이를 키워나가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걸 추구하려고 큰 걸 놓치는 이제 소탐 대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카타르는 아직 갑과 을이 바뀐 것을 인정하지 않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이 적정 가격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카타르가 생떼를 써도 이 LNG 운반선 가격을 깎을 수 없는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